145페이지 적산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산은 두 문제 출제가 됩니다. 두 문제. 한 문제는 이론 문제, 한 문제는 계산 문제, 이렇게 두 문제가 출제될 올해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론적인 측면에서 베이스로 꼭 알아둬야 될 거는 할정률은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할정률. 올해 다시 또 할정률이 앞전에도 이제 지문 나와가지고 답이 됐기도 했지만 또 공부해 놓으세요. 할정률은 올해 공부를 하셔야 될 해입니다. 그래서 먼저 1번 보시면 공사비 물량 산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산은 도면과 시방서에 의해서 물량을 산출하는 행위를 적산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적산이 먼저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이 견적은 수량 산출을 적산해서 물량을 산출했죠. 거기에다 단가를 구해서 단가를 곱해서 공사비를 산출하는 기술 행위를 한다? 견적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3번 정미량은 할정률을 적용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예요. 손실, 망실에 대한 고려를 전혀 안 하고 정확히 사용한 물량만 뽑은 것이 무슨 양이다? 정미량이에요. 그러면 정미량에다 할정률을 가산하면 그것이 무슨 양이다? 소요량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계산견적은 공사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견적은 무슨 견적? 명세견적이고, 그래서 이제 이 상세 정도에 따라서 했을 때 상세 정도에 따라 분류를 하면 이 계산견적하고 무슨 견적? 명세견적으로 나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세견적이 무슨 견적이다? 정밀견적에 속합니다. 정밀견적이다. 그런데 이 계산견적과 명세, 그러면 이 계산견적에 속하는 것이 무슨 견적이고? 예산견적이고요. 그 다음에 명세견적에 속하는 게 뭐가 있다? 바로 설계견적하고 그래서 실시견적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실시견적이 명세견적에 속합니다. 정밀견적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정확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뽑아야 될 것은 뭐다? 명세견적이다. 그리고 대충 뽑는 거 계획적으로 어느 정도 될 그것이 무엇이다? 계산견적 개념이 됩니다.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여기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셔야 돼. 앞전에 입찰견적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볼게요. 여기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입찰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뽑아야 되겠죠? 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봐두고 그 다음에 여기 5번에 적산에 사용하는 단위가 설계도서 단위 표준에 따르되 CGS 단위 기준이 뭐다? 원칙이다. 그래서 CGS 단위 기준이 뭐라 했겠습니까? 길이의 센티미터 했겠죠? 길이, 질량의 그램, 시간의 초단위, 세컨을 쓰죠. 그래서 CGS는 길이, 질량,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 기준이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거 한 번은 내야 되는데 아직 안 냈거든요. CGS 단위 기준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자, 임직원은 우리가 이걸 줄임말 했겠죠? 임원과 본사직원을 합쳐서 뭐다? 임직원이라 해요. 급료 등 기업의 유지를 위해서 발생하는 재비용으로서 공사 원가 일정 비율을 곱해서 구하는 일반 관리비가 됩니다. 그래서 노무비하고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노무비하고. 그러면 직접 노무비는 공사장에서 직접 공사를 일하는 뭐죠? 철공공이나 조적공이나 거푸직공이나 이 사람들 급료 지급하는 게 뭐다? 직접 노무비입니다. 그러면 간접 노무비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현장 사무소에도 직원이 있다겠죠? 현장 사무소나 아니 현장 감독들 있죠? 이 사람들
그 임금 지급하는 것은 어디에 속한다? 간접 노업이라고 했습니다. 하고 구분 좀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적산 견적의 주요 업무 흐름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먼저 적산이 먼저 진행돼야 됩니까? 견적이 먼저 진행된다? 적산이 먼저 돼야 되죠. 그래서 수량 계산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량 계산이 진행이 되고 단가를 조사해서 단가를 곱해서 구하는 것이 뭐다? 견적 개념이 되죠. 견적을 하고 내역서 작성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순서가 되어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표준 품셈에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나왔습니다. 1일 작업시간은 어디서나 기본 8시간이 같습니다. 8시간은. 그리고 2번에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 규모나 공사 기간이나 현장 조건 등을 감안해서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채택해 주도록 해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트 구멍은 구조물 수량에서 공제한다 해서 OX, X. 자, 볼트 구멍이나 리벳 구멍 이런 것은 공제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공제를 하지 않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서 이제 리얼의 볼트 구멍 가지고 냈고, 그런데 리얼 체크하세 해설에서 이음줄눈의 간격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음줄눈의 간격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물량 산조치, 철근 콘크리트 백은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거푸집은 자 개구부 중에 1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은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개구부는 다른 데서는 거의 대부분 공제를 합니다. 공제를 하지만 자 거푸집 면적 산정 시는 개구부가 작게 되면 공제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타일 공사를 산정하는 데죠. 타일 수량을 산출하는데 타일 벽면적을 계산해서 구해야 될 겁니까? 그럴 때 개구부는 공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개구부에 타일 부착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상 우리가 알아둬. 그래서 보통 개구부는 공제가 많아요. 공제가 기본인데 간혹 가다가 공제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점 주의해서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혹시나 알아두시고요.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그 위에 보면 저기 있죠? 4번 지문, 4번 지문 보시면 수량 단위는 뭐다? CGS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해놨죠? 이렇게 CGS 단위만 자꾸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한번 낼 수가 있습니다. 길이, 질량, 시간을 나타낸 단위 기준이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일반적인 추정 단위 중량은 얼마? 2.4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중량 구하라 하면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뭐 기둥 가지고 한 번은 시험에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런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둥이 예를 들어서 한 변이 40cm고 한 변이 50cm다 가정합시다. 50cm고 높이가 500cm입니다. 500cm 되면 이거의 하나의 부피를 구해가지고 개수를 곱하면 전체 부피가 나오죠. 그다 2.4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2.4톤을.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그러면 이걸 부피를 낼 때는 몇 개를 곱해줘야 됩니까? 3개를 곱해야지 부피가 나오죠. 네. 그러면 그냥 또 곱하면 안 되고 매다로 환산해야 되죠. 전체 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일단은 한 개의 최적을 먼저 구해가지고 한 개의 최적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한 개의 최적. 그러면 0.4m 곱하기 얼마? 0.5m 곱하기 얼마? 5m 곱해서 최적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 곱하면 얼마 나옵니까? 5, 25에서 1 나오겠나? 두드려 보세요. 10 아니에요. 아니 두드려 봐라.
띠들이 봐요. 암산하지 말고. 1이죠. 아니, 이거는 두드려 보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게 헷갈린다니까. 0.4, 0.5 곱하면 소점이 늘어난다니까. 맞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 곱하면 그냥, 야, 이건 두드려 봐야 돼, 소수점은. 소수점은 안 두드려 보고 그냥 암산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일반 수치는 암산하면 되는데, 소수점 두드려 봐야 됩니다. 단위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입방메다잖아. 맞아요? 그럼 개수가 주어짐이죠? 개수가 주어지면 얘는 10개다. 20개 되죠? 그럼 10개라고 하면 곱하기 얼마? 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10개가 있다. 그럼 곱하기 10 하면 되죠? 그럼 전체 체적 나오죠? 그러면 12방메다입니다. 여기에다가 곱하기 전체 중량을 구하라.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2.4톤이었죠? 곱해버리면 되죠. 이거 날라가 버리니까 얼마? 24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둥 가지고 시험이 한번 나왔었거든? 그럼 이제 기둥 안 주어지고 바닥판이나 벽체 가지고 주어질 가능성이 높아? 바닥판이나 벽체. 왜 그런가 하면 기둥은 센치로 주어졌잖아. 바닥판이나 이런 벽체는 밀리미터로 주어질 수가 있거든. 그럼 밀리미터를 갖다가 환산하는 방법 가지고 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자, 됐으면 밀리미터가 이렇게 있었으면, 그러면 지금 현재, 자, 이 슬래브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그러면 이쪽에, 여기가, 자, 600cm, 이쪽으로가 500cm입니다. 500cm. 이제 두께를 밀리미터로 주어지는 거야. 이 두께가 200mm였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10개나 뭐 20개나 이제 10개 있었다. 10개 있었다. 전체 중량 구하라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쉽게 두드려 보세요. 이런 거는. 그러면 한 변 얼마? 6m죠? 맞죠? 6m 곱하기 얼마? 5m 해가지고. 그럼 30이죠? 곱하기 얼마? 0.2m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6이죠? 6 입방메다 나오잖아. 6세제곱미터. 그래서 바닥판이 의외로 무겁습니다. 기둥보다도 바닥판은 부피가 커서, 자, 기둥 한 개, 이건 1밖에 안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벽식 구조가 라멘 구조도 중량이 더 많이 나갑니다. 벽식 구조가. 자, 그러면 이건 합니다. 그러면 곱하기 얼마? 10개 하면 되죠? 맞죠? 10개 하면 되잖아. 그럼 10개 하면 전체 부피가 얼마? 62방메다가 나오겠죠. 그럼 곱하기 얼마? 2.4톤. 5 하면 안 되죠.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에 있으니까. 철골 들어가면 철골 철근 콘크리트 하면 2.5톤 하면 되는 거.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러면 이제 요겁니다. 밀리미터로 주어지면 이것도 밀리미터로 주어질 수 있어요. 밀리미터는 이제 10mm가 1cm고 100cm가 1m입니다. 그거 모르잖아. 아니, 그런데 틀려준다는, 이 수험생은 틀린다는 거죠? 밀리미터 주어지니까. 지금은 쉽다라고 하죠. 상극이 벌어지면요, 또 틀립니다. 상극이 벌어지면. 자,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거 많이 못 맞췄다니까요. 이건 상식적으로 2.4톤만 알면 맞춰야 되는 건데, 맞죠? 자,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원가 계산의 예정, 자, 가격 작성 기준에 따라 공사비를, 순공사비, 직접 공사비죠? 직접 공사비는 몇 가지가 있었다? 4가지가 있었죠? 자, 이게 있죠? 자, 뭐다? 재료비 있었고, 노무비. 맞죠? 노무비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경비, 외주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있고 있죠. 그리고 농업비도 뭐다? 직접 농업비, 간접 농업비 있습니다. 그리고 외주비, 경비 개념이 있었죠.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 면적과 최적은 구조물 수량에서 공제하는 것 해놨죠. 그러면 1번에 콘크리트 구조물의 말뚝머리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물량 철근, 백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벽돌 수량 산철지 벽돌 면적의 개구 면적은 어떻게 공제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임방보 면적하고 있죠. 임방보 면적하고 개구부 면적은 어떻게 공제한다. 그런데 흔치 보는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다음 직접 공사 위중 경비에 속하지 않는 것 됐습니다. 전력비 경비 맞죠? 그리고 운반비 경비고 기계 경비 경비고 안전관리 경비에 속하죠. 근데 창호공사비나 주방가구 관련된 거 이런 걸 뭐다? 외주비에 속하죠. 외주비. 외부 업체에다가 주문 제작을 해서 위탁 제작을 해서 완성품으로 납품받아서 설치한 게 뭐다? 외주비였죠. 창호나 이런 주방 가구 같은 것이 외주비에 속했었습니다. 그리고 벽돌공사 적산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자 그래서 1번에 벽돌의 정미수량 해놨죠. 정미수량은 자 보통 벽체 두께별로 자 벽돌 쌓기 면적의 단위 면적당 벽돌 기준량을 곱해서 산정하면 된다. 그래서 밑에 보면 밑에 표준형 장려형 벽돌이 나오죠. 표준형 장려형 벽돌에 보시면 거기 0.5비 두께하고 몇다? 1비 두께가 나오죠. 표준형을 외우시면 돼요. 기존형 일반형은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65장씩 플러스만 해나가면 되죠. 그래서 별 그게 없어 잘 안 내. 거의 안 내고 바로 이 표준형 장려형 벽돌 가지고 냅니다. 그래서 얼마 된다? 75장 있죠? 0.5비가. 그런데 1비가 되면 얼마다? 149장.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따블이 안 돼요. 이거는 소수점 이하를 무조건 절상해 줬기 때문입니다. 절상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개 플러스 하면 뭐다? 1.5비, 224장 개념이 되는 겁니다. 봐두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 2번에 자, 벽돌의 소요 수량 산정은 할정은 시멘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을 했겠죠. 그래서 얘는 몇 프로? 5%고 붉은 벽돌이 몇 프로? 3%죠. 그래서 시멘트 벽돌이 더 큽니다. 그리고 벽돌 쌓기 면적상 개구 면적은 공제한다, 난다? 한다 했죠. 그리고 임방보도 어떻게? 공제합니다. 근데 흔치보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벽돌은 무조건 개구부 주어집니다. 자, 이제 정미 수량 계산한 거 2번 냈고요. 작년 이제 소요량 냈거든. 소요량은 할증 고려해줘야 되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개구부를 갖다가 넣어서 내는 거예요, 개구부. 개구부는 공제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그 면적에서 개구부를 빼주고 우리가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이제 앞으로 시험에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서 9번 문제 보시면, 자, 표준 품셈에 의한 각 재료의 할증률로 옳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은 몇 프로? 블록이네. 블록은 4%죠. 벽돌은 몇 프로? 5%고. 그 다음에 이형철근 3%, 원형철근 5%였죠. 그리고 일반 볼트는 5%였죠. 고장력 볼트는 3%가 됩니다. 타일도 자기나 뭐 클링커 타일, 석기나 독이 이런 거 몇 프로? 3%. 그런데 아스팔트 타일이나 이런 모노륨 타일이나 비닐 타일은 5%였습니다. 그리고 합판도 일반용 합판은 3%, 수장용 합판은 5%입니다. 일반용이 3%, 수장용은 5%입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료는 몇 프로? 2%죠. 시멘트하고 이건 2%입니다.
근데 유리는 몇 프로? 1%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목재죠. 목재가 각재는 5%입니다. 판재는 10%예요. 10%. 판재는 10%고 그리고 이제 돌이 있다. 돌도 정형이 있고 부정이 석재가 정형은 따듬은 거, 부정형은 원석이 탁 깬 형태죠. 그래서 보통 정형은 10%고 부정형은 30%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거에서 단열재는 몇 프로? 10%예요. 잔디라든지 조경용 수목 이런 거 다 10%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층수에 대한 품의 할정률은 10층 이하를 몇 프로 본다? 3%를 보고 여기에다가 5개층마다 5층마다 몇다? 1%씩 추가를 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9번은 4번 개념이 틀렸죠. 단열재는 몇 프로다? 10%인데 5%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자 10번에 보시면 벽면적 10제곱미터 그 1.5배 두께로 시멘트 벽돌을 쌓고자 할 때 소요 매수의 개념을 구하라. 이제 손율은 몇 프로 했습니까? 5%라고 해놨습니다. 벽돌은 무슨 벽돌? 표준형 벽돌이라고 했습니다. 표준형. 자, 그러면 이 표준형 벽돌의 개념을 알아두시면서 표준형 벽돌은 몇 장이 사용된다? 224장이죠. 그럼 벽면적을 확인을 하시는데 벽면적이 안 주어지면 벽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라 했어요? 벽면적 산절할 때는 벽의 길이에다 뭐 곱하면 된다? 벽의 높이를 곱하는 거예요. 벽의 높이를 곱해서 우리가 계산하라 했죠. 근데 주의할 것은 저거는 꼭 공제하라 했어요. 개구 면적하고 인방번호. 그럼 개구부가 주어지면 어떻게? 개구부를 벽 면적에서 어떻게? 빼줘야 돼요. 개구 크기. 자, 그런데 개구 크기가 안 주어졌죠? 개구 크기가, 자, 얼마? 벽 면적이 10제곱미터 주어졌으니까 여기에다가 자, 기준량 224장을 곱하는 거죠. 면적당. 그리고 요거는 무슨 양이다? 정미량이잖아요. 정미량. 2248장은 정미량이죠. 여기에다가 1은 곱하나만 하죠. 그래서 할증을 바로 곱하면 된다. 근데 손율을 몇 프로 줬습니까? 5% 줬죠? 그럼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하세요. 4% 주면 4% 하고 3% 주면 3% 하세요. 시멘트 콘크리트 벽돌 5%인데 왜 3%야? 이거 문제 오류다 그러면서 5% 계산하면 안 돼요. 조건이 주어지면 그대로 가야 돼요. 명심하지? 그러면 자 5%가 얼마 된다? 0.05예요. 그럼 계산해서 플러스 하는 거나 바로 곱으로 가나 똑같아? 1.05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바로 소요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구해가지고 할증을 구해서 가산 플러스 하는 게 더 두 번 계산해야 되죠. 그냥 바로 이렇게 두드리는 게 빠릅니다.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248장 어디 8장 없어요? 2240장이 40장 정면 있죠? 3번이 뭐다? 정미량인 거예요. 3번은 2240장은 뭐다? 정미량이 되는 거고. 일단 눈치 까면 어떻게 됩니까? 요보다 조금 큰 거 바로 찍어도 되죠? 나 계산기 두들기 싫은 사람들은 눈치를 빨리 까는 사람들은 딱 보고 그보다 조금 많은 걸 딱 찍으면 그게 답이에요, 원래. 그래서 봐두시면 되고, 그러면 2000 얼마 됩니까? 2000 그러면 사실상 5%가 있죠? 2240장이 5%니까 맞죠?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서 2352장입니까? 내주시면 된다.
그러면 앞으로 시험은 이거야. 이렇게 안 내고 이 벽면적 있죠. 이 벽의 길이를 주어져 가지고 벽 높이 주어지고 계구부 크기를 주어질 겁니다. 계구부 크기가 가로 세로 얼마. 크기 계구부가 한 개 낼까요? 두 개 낼까요? 계구부 두 개 내면 두 개 빼야 돼요. 미리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낼 거다. 아니, 이미 역사가 써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인방보도 넣고 그래요. 헌치보도 넣고 이래. 그다음부터 시험 낼 때는 이렇게 박스로 주어져요. 조건을 이렇게 해서 박스로 주어집니다. 벽의 높이, 벽의 길이, 계구부 크기, 인방 보이죠? 이렇게 헌치 이렇게 딱 주어지고 선택해서 내라. 나중에는 그려낼 겁니다. 먼 훗날 그거는 먼 훗날. 일단은 이제 계구부를 주어지가 낸다. 2차 시험 아니고 우리 시험에. 2차 시험에는 안 냅니다. 우리 시험에 냅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시면 다음 그겠죠? 다음 조건의 벽면적 150제곱미터에 소요되는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의 정미량은 해가 나왔죠? 뭐 이거는 정미량이니까 통과합시다. 자, 그냥 곱하면 되죠? 그러면 150에다 곱하기 뭐 하면 됩니까? 지금 현재 두께가 1비 두께라 했죠? 1비 두께 149장만 곱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쉬워. 그 다음에 12번. 자, 미석이 창에 양면 칠할 경우 칠할 면적 계산으로 적당한 거죠. 미석이 창은 뭐다? 1.1 가락했죠. 안목 면적. 모르면 미석이 창이 밑에 레일이 11자락 했죠. 와라바시를 기억해서 찾으면 된다. 와라바시 1.1에서 1.7. 그리고 저거 공부해 놓으십시오. 거기 보면 양판문하고 철문 알아둬야 돼. 양판문은 앞목 면적 곱하기 얼마? 3배에서 4배로 간다. 플러시문보다 커요. 그리고 철문은 2.4라 했죠? 철문이 방화문이 철문이잖아요. 이사 갈 때 연달했죠? 2.4를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3번. 자, 13번에 도장공사에서 철제 계단 양면칠할 산정을 가장 옳은 게 해놨죠? 자, 이거는 자, 이 철제 계단은 안목 면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경사부재이기 때문에 경사 면적 곱하기 3배에서 5배로 해주시면 됩니다. 14번은 그냥 해놨습니다. 철골조 일반 건물의 연면적 1000제곱미터 계산 철골량. 자, 계산 철골량은 면적당 0.1에서 0.15톤으로 봐주면 돼요. 대략적으로 산출하게. 계산 철골량은 보통 면적당 찾을 때 0.1에서 100에서 150kg 봐주면 돼. 그래서 0.1에서 0.15톤으로 봐주면 돼요. 면적당. 이걸 곱해주면 되는 게 0.1에서 0.15톤을 면적당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1000제곱미터니까 맞죠? 1000제곱미터 곱하기 0.1에서 0.15톤 곱한 거잖아요. 그 면적 날라가니까 100에서 마다 150톤 나오는 거죠. 150톤. 그 다음에 15번. 시멘트 양이 3000포대이며 쌓기 단수가 10포대 할 경우 시멘트 창고의 면적이 있습니다. 자, 시멘트 창고 면적 계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시멘트 창고 면적은 상수 0.4 곱하기 자, 이 쌓기 포대, 이 시멘트 포대 수를 갖다가
시멘트 이 포대수를 갖다가 쌓기 단수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쌓기 단수로. 이때 이 쌓기 단수는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하시고 안 주어지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 단기 저장이야. 맞죠? 장기 저장을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단기 저장일 때는 몇 포대? 13포대 이하죠. 그리고 장기는 7포대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장기는 7포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포대 수를 다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포대 수를. 그래서 거기 써놨죠. 1800포대 초과해놨죠. 1800포대 초과일 때는 저겁니다. 3분의 1만 적용해요. 3분의 1만. 3분의 1만 포대수를 넣어줘야 돼. 그러면 600포대 미만일 때는 있죠. 600포대 이하일 때는 그냥 포대수를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600에서 1800까지는 600포대로 봐줍니다. 600포대로 보고 1800포대 초과가 되면 얼마? 3분의 1 포대수만 넣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500포대 이렇게 주어지면 그냥 500포 그대로 넣어서 계산하면 돼. 600포대 이하는 그대로 어떻게 계산한다? 그 포대수를 넣어서 바로 하면 돼요. 근데 많으면 다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멘트 많이 저장해 놓으면 어떻게? 이상 응결 생겨요. 맞죠? 잘못하면 굳어버려요. 시멘트는 오랫동안 보관하면 좋은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새로운 거 빨리빨리 쓰는 게 좋아요. 우리도 이거잖아요. 오래 저장해 놓고 먹는 거 좋아요? 아이, 고기 싱싱할 때 바로 사가 바로 구워 먹고 그래야 되죠? 냉동시켜 놨다 나중에 먹으면 맛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똑같은 거예요. 시멘트도요. 많이 저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500포대 미만 주어지면 어떻게 하시라? 그냥 600포대 이하 주어지면 그 500포대, 400포대 그냥 넣어 바로 계산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3000포대 주어졌죠? 3000포대니까 3000포대를 다 대입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많은 포대수 주어지면 초과됐으니까 0.4 곱하기 얼마? 1000만, 3분의 1 1000만 넣어라 이렇게 3분의 1. 그리고 쌓기 단수가 얼마다? 10개라 했죠? 안 주어지면 얼마 된다? 단기 저장이 되면 1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1200포대는 600포대라니까. 1800포대까지는 무조건 600포대. 그리고 600포대 이하는 그 포대수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저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멘트 창고에. 근데 사실 왜 안 내는가 하면 요새 창고 없어요. 현장에 창고, 아니, 전부 다 적은가 하면 전화 걸면 옵니다. 리미콘 회사에서 콘크리트가 옵니다. 아닙니다. 600포대 이하일 때는 그냥 포대수 대입하고 600포대에서 1800포대, 600포대만 적용한다니까요. 600포대. 1200포대도 600이라니까요. 1800도 600 넣어서 대입하는 거예요. (600포대에서) 있죠. 1800포대는 600포대 대입하는 거예요. 똑같이.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겁니다. 이거 안 내는 이유는요. 해나가야 나도 했긴 했는데 하도 많이 해가 안 해주면 안 되거든. 또 나오면 어떡해? 그래서 사실 현장에 시멘트 창고가 있다 없어? 없어요. 다 주택지도요. 회사에 전화를 이거 옵니다. 레미콘 옵니다. 요새 맞죠? 다 레미콘입니다. 요새. 자, 보시면 됐고. 그래서 자, 이거죠. 0 하나 날리면 되니까 얼마? 40입니다. 40제곱미터. 그 다음에 16번. 자, 구조물 적산 수량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채집가 면적으로 옳지 않는 거 있죠.
기둥과 요건 조금 깊게 들어간 게 기둥과 보에 접하는 부분의 그 부지 면적은 공제를 자 이거는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장 공정의 1개소당 0.1제곱미터 이하의 작은 자리 면적은 공제를 안 해요. 자, 포장 공정에서는 뭐다? 0.1입니다. 0.1.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중에 철근 최적 공제하지 않는다 했죠. 물량산 조시. 그래서 4번에 그 부지 면적 산적 개구 부정 얼마? 1제곱미터 이하입니다. 1제곱미터 이하는 공제. 그럼 1.2가 아니라 뭐다? 1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볼트 구멍 공제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설계 도면상 장막벽면의 거리가 10m 곱하기 2m인 블록벽. 근데 무슨 블록? 장형 블록입니다. 장형 블록일 때 블록 소요량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 했죠? 기본형하고 무슨 형? 장려형이 있어요. 기본형하고 장려형 개념이 있습니다. 장려형. 그러면 기본형은 몇 장입니까? 13장이고 면적당. 근데 이게 소요량이라 했죠? 장려형은 몇 장? 17장입니다. 그러면 장려형과 기본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형과 장려형 두 가지 있는데 그러면 이것만 곱하면 돼 면적에다가. 근데 이것은 이미 뭘 고려한 거다? 할증률을 고려한 소요량이야. 이게 소요량이야. 이 소요량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곱해서 계산하시면 된다. 근데 벽 면적이 얼마 주어졌습니까? 20이죠? 20제곱미터에다가 그럼 장형 블록입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17장 곱하면 되는 거죠. 장형이면. 그러면 얼마? 340장 나오는 거고. 아, 나는 여기서 너무 똑똑해. 곱하기 1.04 들어가면 안 돼? 아이, 나는 너무나 똑똑해. 이러면서 여기다 곱하기 1.04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게 소요량입니다. 그럼 이거는 장형이고. 자, 그럼 기본형은 몇 장 곱하면 된다? 13장만 곱하면 되겠죠? 13장 곱해서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260장 나옵니까? 차이는 이게 기본형이 왜 저겁니다. 기본형이 뭐라 했어요? 블록이 크다 했죠? 먼저 제작된 게 기본형이고 나중에 나온 블록이 바로 이거야. 장려형이야. 장려형은 건축의 모듈 공사를 하기 위해서 표준 이렇게 모델을 만든 치수 단위화 시켜야 되죠. 그때 이제 제작된 블록이 290에다가 줄눈 10mm 넣으면 30cm가 되잖아. 그러면 1M, 2M, 3M이 있거든. 10cm 배수가 1M이라 해요. 20cm 배수가 2M이고 2M. 여러분들 저거는 배웠죠? 가수 중에 2PM은 있죠? 2M이고 30cm 배수 3M이라 하거든요. 그럼 높이는 갈 때는 수직 치수니까 2M을 많이 쓰거든. 그래서 높이 190mm에다가 줄눈 얼마? 10mm를 넣으면 얼마입니까? 20cm 되죠? 20의 배로 가는 거고, 그러면 29에다가 줄눈 심으면 30cm? 그럼 딱딱 하면 치수 정하기 딱 편하거든.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가 블록이. 그래서 모르면 이렇게 큰 딸을 장여는 아닌데 장여라 하죠. 맞아? 장여가 나이가 많아야 돼? 모르면 뭐다? 장여가 나이가 많다? 맞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8번에 타일 공사 적상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타일 붙임 면적은 시공 안목 지수로 계산된 정미 면적을 실면적으로 한다. OX, X입니다. 자, 그 안목 지수에 정미 면적의 할증 몇 프로를 가한다? 3%를 가해서 실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겁니다. 바닥에는 구배를 두죠. 알죠? 바닥에는 구배, 물매를 두고요. 그 다음에 벽은 약간 올라가요. 타일이. 타일 부착을 해놓고 반자 공사하는 게 기본입니다, 원래. 근데 못하는 데는 천정해놓고 처리하는 게 못하는 데고, 원래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딱 보통 처리한 게 벽을 먼저 하고 천장 공사를 나중에 하도록 보통 돼 있거든. 그러면 깔끔한 마무리가 되거든. 자, 보시고. 그래서 미장 있죠? 미장할 때도 이거 미장 공사하고 나서 있죠? 이걸 딱 공사를 합니다, 천정. 미장을 어느 정도 올려주고 있죠? 딱 공사 마무리합니다, 천정. 그렇게 공사합니다. 벽을 공사해요. 그렇게 하면 마무리가 깨끗하거든. 천정해놓고 미장하면 아주 힘들겠죠? 천정 또 더러워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줄눈나비는 포함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구 면적은 어떻게? 공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 바닥 타일 면적상 구체 안목치술 기준에서 3차 변기 등의 위생기구 면적은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내부 벽탈산의 거울이나 욕실장 면적 공제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붙임용 모르타의 손실량은 10%로 봐주고 줄눈 모르타 손실량은 100%로 봐줍니다. 자, 그리고 19번 문제 보시면 콘크리트, 자, 이겁니다. 1000입방메다 비빔을 할 때, 1000세금이 비빔할 때 시멘트의 자 사용량으로 옳은 것에 따라서 배합비가 몇 대면 1대 2대 4의 배합비가 됩니다. 1대 2대 4의 배합비로 했을 때 시멘트는 몇 킬로가 필요하다? 320kg 8포대가 필요합니다. 시멘트 한 포대가 40kg입니다. 시멘트 한 포대가 40kg인데 일반 공사용. 근데 저건 틀려요. 여러분들 타일이나 이런 거 있죠? 그거는 틀립니다. 타일 붙임용 이런 거 나오는 것은 시멘트 키로가 틀려요. 그래서 이 공사장에 사용하는 있죠? 시멘트. 이건 일반 시멘트는 보통 40kg가 한 포대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자, 이거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억하실 것이, 그러면 1000입방메다에다가 그냥 바로 곱해주면 되죠. 1000세제곱메다 곱하기 뭐다? 몇 포대? 8포대 하면 되는 거잖아요. 8포대 들어가니까, 그러면 얼마입니까? 8000포대 필요하면 된 거죠. 그러면 자,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걸 구하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럼 모래 양은 어떻게 하면 돼요? 모래는 1000입방메다 곱하기 얼마? 0.45 해주면 되죠. 0.45. 자, 그럼 0.45 하니까 얼마 답니까? 입방메다니까 450 필요하죠. 450. 자,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자갈이죠? 자갈은 얼마 필요하다? 0.9죠? 그럼 얼마? 900. 입니다. 자, 그런데, 와, 자, 0.45, 0.9 하니까 1입방메다 넘습니다. 이거는 상식 없는 분이에요. 자, 이거 자갈과 자갈 사이 뭐가 다 들어가 봅니까? 공극 있죠? 모래가 들어가죠? 콩 사이에 좁쌀 들어가죠? 콩 한 대 사고 좁쌀 한 대 사는데 둘이 섞어버리니까 아이고 2대가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어떤 분은 이래 0.45하고 0. 이거 1입방메다 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모래와 모래 사이 그 공극에 또 다 뭐 시멘트가 또 다 들어가죠? 자, 뭐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면 물시멘트비 50%의 콘크리트 1세점 제조할 때 시멘트가 350kg 사용한 경우 필요한 물의 양을 구하세요. 그 물시멘트비는 이거였잖아요. 물시멘트비는 자, 시멘트 중량이 분모였죠. 중량이 분모였고 물의 중량이 분자잖아요. 사용량이. 이걸 백분율한 게 물시멘트비가 됩니다. 그러면 쉽게 이제 그럼 이걸 주어졌잖아. 이걸 주어졌으니까 이걸 구하죠. 얘가 앞으로 나가면 이건 곱하면 되죠. 자, 그러면 시멘트의 중량이 얼마? 350g. 그럼 물시멘트비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물시멘트비 50%인데 50을 그냥 곱하면 돼요? 수채시계죠? 50% 얼마? 0.5죠. 그냥 시멘트 중량에다가 바로 곱하면 돼. 쉬워요, 이거. 이거 뭐 계산식도 없어요. 가장 쉬운 거. 이거 얘가 나가면 얘는 곱이잖아. 맞죠? 같은 확률에 가는 거죠. 보시면 되고, 그게 175kg입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물시멘트비 60% 주지 얼마? 0.6 곱하면 되죠? 그냥 물의 사용량을 구하라. 그냥 딱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본세에서 다뤘던 거 있죠? 미장 있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방수는 해놓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방수 면적을 구해가지고 프라이머 양 구하는 것까지 해놓으세요. 프라이머 양. 그럼 프라이머 양은 1제곱 몇 킬로 필요하다? 0.4kg 했죠? 면적당. 이게 아스팔트 프라이머 양이었습니다. 아스팔트 이 프라이머 양.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0.4kg 곱하다. 방수 면적을 구해서 0.4kg까지 곱하는 것까지 해놓으세요. 조금 더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하고 똑같이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자, 옥상 크기가 사면 이제 난간벽 요리 10m, 일이 20m. 그리고 난간벽 팔 앞에 방수 높이는 30cm로 합시다. 원래 다 하는데 팔 앞에 방수 높이는 300mm로 합시다. 그러면 일단 뭐부터 하게 됩니까? 옥상 슬래브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펫은 사면 다 파라펫입니다. 사면 다 파라펫.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옥상 슬래브 면적 구하면 되죠? 옥상 슬래브 면적은 자 10m 곱하기 얼마? 20에서 얼마? 200제곱미터. 자, 그리고 파라펫 구하면 되죠? 파라펫 면적, 방수 면적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길이죠? 전체 길이 10m, 20m, 10m, 20m 하니까 얼마? 60m네 전체 길이 60m 곱하기 자 요거죠? 방수 높이 300mm니까 0.3m. 그러면 곱하면 얼마 납니까? 18제곱미터 나오죠? 그러면 두 개 합치면 방수 면적 나오죠? 그러면 218제곱미터의 방수 면적이야. 그럼 여기다 곱하기 얼마? 0.4를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프라이머 양 구하세요. 0.4 곱하면 됩니다. 87점입니까? 3 올라갔고 87.2입니까?
키로죠, 참. 면적 날라가니까 킬로그램. 쉽죠? 뭐만 하면 됩니까? 0.4만 하면 되죠. 알면 푸는 거고 모르면 틀리는 거고. 지금 뭐 기출되기 전에 방수 다 안 했었거든. 그래 기출되고 하는데 이제 면적만 구하는 거거든. 이제 앞으로 프라이머 양 구하는 거 나옵니다. 프라이머 양을 구하셔야 되면 학생들 벙쩍어 있을 수도 있다니까 안 해보면. 초반에 방수 면적 나왔을 때 잘들 구했을 끝에 그런데 못 푼다는 거죠. 처음에 문제 나오면 못 푼다는 거죠. 이상하게 계산 문제 나오면 다 안 풀어. 자기가 안 풀어봤던 유형이만 죽어도 안 풉니다. 맞죠? 그게 주특기입니다. 특별한 학생들 빼놓고.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 빼놓고는 절대 안 풉니다. 나머지는요, 어려보고 처음 보네 찍자야 돼요. 계산 문제 나오면. 이상하게 시설계로 문제는 찍자로 가요. 공부 좀 하는 사람들 푸는데 나머지는 안 풉니다. 거의. 자, 그리고 잠깐 휴식하고 건축 설비 총론 파트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